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송노무사의 인생직업TV입니다. 오늘은 단도직입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증의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첫 번째 개업을 할 수도 있고 법인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체에 채용이 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도 할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해요. 제가 최근에 이제 5급 그리고 9급 공무원 관련 강의를 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면서 이 자격증 준비에도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5급 또는 이제 7급 같은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보다 조금 더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 9급의 경우에도 뭐 2, 3년이 걸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입 시간이 상당하게 길다라는 측면을 보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5급, 7급, 9급 공무원들도 요즘에 퇴사가 유행이다라는 뉴스를 또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퇴사하는 것까지는 제가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최근에 고용 노동 트렌드라든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퇴사는 당연한 수준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분들이 퇴사하고 어딜 가나 봤더니 보통은 사기업군에 다시 취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뭐 5급, 7급 붙으신 분들은 역량이 되고 또 공직에서 갖추고 있는 다양한 역량들이 발휘가 되기 때문에 취업이 어렵진 않아 보여요. 이런 상황들 봤을 때 과연 공인노무사 자격증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여기서 공인노무사의 메리트는요, 여러분들이 이 퇴사를 하더라도 다른 직업으로 옮겨가더라도 라이센스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최근과 같이 이 고용에 대해서 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수시로 바뀌는 이런 환경에서는 공인노무사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인사노무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그런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를 넘어서 현재 다양하게 변화하는 이 고용 환경에서 정말 기업의 안팎으로 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면요, 첫 번째 개업은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내가 개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어떤 점들 봐야 되는지를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업 그리고 외국계에 가는 루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공기업에 가는 루트가 있고, 세 번째는 공무원 시험에 가점을 보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스타트업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 변호사도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보장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노무사 자격증이 있다는 것만으로 사실 취업을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건 상당하게 큰 오산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과생들이 자격증을 갖출 수 있는 것들 중에 이만큼 가점이 크고 명확하게 있는 자격증은 전문 자격증밖에 없는데, 그 안에 들어갔다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취업 컨설팅이라든지 그런 영역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노무사 붙으신 분들도 많이 오는데요, 그런 분들께도 말씀드려요. 노무사만 있다고 해서 서류에서 붙지 않는다, 탈락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학점도 챙기셔야 되고 영어 점수도 챙기셔야 되고 기업 분석도 잘 해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잘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기업 입사는 그런 방향들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법인 입사가 있겠죠. 법인 입사 또한 기존 노무법인에 입사하는 것도 있지만 주요 이제 메이저 법무법인에서도 노무사를 채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HR 컨설팅 펌에서도 노무사를 우대해 준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 HR 컨설팅, 특히는 머서 컨설팅이라든지 주요 이제 외국계 기업 컨설팅 회사들은 아무래도 학벌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노무사만 있다고 해서 들어가기 쉽지가 않다. 사실은 그 사이에 HR 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많이 이제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업들도 공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해소하려고 하지 외부 컨설팅 기관을 통해서 HR 솔루션을 받고자 하는 것들이 조금 떨어진 것 같고, 그 사이에 이제 노무법인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10년 사이에 다양한 인사노무 지식들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주 52시간제도 도입 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노무적인 이슈가 가장 중요해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HR 컨설팅보다는 노무 컨설팅들이 훨씬 더 주요해졌다는 부분은 노무사에게는 좋은 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중간 영역에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많은 노무사분들이 기업체에 들어가거나 법인에 소속하지 않고도 충분히 먹고 사는 길들이 여기에 영역에 속하는데요. 바로 프리랜서의 영역입니다. 네, 노무사가 어떻게 프리랜서 하냐고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공공기관 그리고 공무원 면접에 있어서 이 외부 면접관들을 필수로 배석을 해야 되거든요. 저도 내일 한 공공기관의 서류심사위원으로 들어가고 내일 모레는 한 공공기관의 면접관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렇게 면접관을 가게 되면 시간당 얼마를 받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15만 원 정도로 가정했을 때 이 15만 원이 시간당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면 이 또한 충분한 수입원으로 활용이 되는데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1억 연봉자의 시간급을 보면 209시간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그러면 39,800원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5만 원을 한 시간에 받는다는 것은 꽤 고부가 가치임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노무사로서 잘 나가셔서 나중에 스타 강사가 되시거나 뭐 하시면 기본적으로 뭐 시간당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에 면접 심사원으로 들어가신다든지 주요 이제 고용정책 세미나 등의 패널로 참여하실 경우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5천만 원짜리 연봉자들은 얼마를 받냐? 5천만 원짜리 연봉은 시간급으로 나눠보면 2만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만 원 중후반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측면에서 모의 면접관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관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정책 세미나가 있는데 그때 패널로 참여하시거나 또 그쪽을 전문으로 하시는 노무사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면접관을 지방으로 계속 다 다니셔서 한 2달 정도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으신 분들은 뭐 한 달에 2천만 원을 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 프리랜서의 길도 있고요. 또 다른 프리랜서들은 노동법에 대한 강의, 예를 들어 직장인 괴롭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체크해야 되는지 기업에 강의를 하기도 하고 조직 문화 관련해서 강의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또는 전통적인 노무 관계법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시간당 얼마 이상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또는 대학교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이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노무사가 직업으로서 어떤지를 자라나는 꿈나무 분들에게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노무사가 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분들이죠. 그런 강의도 계속적으로 그쪽으로 브랜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무 지식들을 바탕으로 책을 내서 책의 인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입을 발생시키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노무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선택 폭이 한 3가지죠. 개업, 그리고 기업 취업, 그 다음 법인에 들어가는 거 3가지인데 여러분들께서 일단 3가지 중에 정하는 것도 좋지만 노무사의 활용도는 사실 기업 안팎을 넘나들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격증임을 명심하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노무사가 충분히 프리랜서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 그래서 그쪽으로만 하시는 분들도 2달 스케줄이 다 꽉 차 있을 정도로 스케줄이 빡빡하고 그만큼 수요가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노무사 자격증이라는 것은 이를 토대로 인사노무적인 자문과 컨설팅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노무사 자격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나라의 고용 그리고 노동과 관련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자리를 빛낼 수 있는 길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쪽으로 포지셔닝 할 거냐, 내가 어떤 쪽으로 먹고 살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재밌게 공부했던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노무사 자격증을 활용할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인생 직업 그리고 노무사 관련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